그건 지켜보시면 알 거고요.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호님 내가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말한다고 안 볼 거 아니고 항상 얘기하잖아. 잘 맞춘다고 해서 볼 거 아니고 회원들이 그냥 보고 판단하는 거다. 내가 항상 맞나 안 맞나 힘들어. 내가 잘 맞춘다고 믿을 것도 아니고 꼴랑 하루 봤는데 어떻게 믿노? 누굴 믿노? 그래 사람 잘 믿어서 어떡하게? 내가 못한다고 해서 안 볼 기가? 볼 거잖아. 그럼 한 달 보고 일주일 2주일 보고 찝어주는 거 보고 공지 보고 유튜브에서 유튜브 보면 나올 거 아이가. 내가 백날 떠들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노? 그제?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뭐 잘 주고 뭐 잘 걸르고 그래도 3년 동안 했으면 뭐 있으니까 했지 않겠나. 그리고 분석가라고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난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지 무슨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얘들아. 알겠나? 뭐 착각하지만 난 최선을 다하고 돈값하고 돈의 값어치를 하면 되는 사람이지 뭐 내가 무슨 만병통치약이고 그럴 거면 방송만 들으세요. 알겠죠? 정말 싫어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2시 경기가 없습니다. 2시 경기가 없고 1야부터 먼저 하는 거는 뭐 배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넉넉하게 하려고 시간을 한 2시간이나 뺐습니다. 질문 좀 올려놓으세요. 그냥 보세요. 백마디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냥 보고 느끼는 게 낫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1야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실된 마인드의 400개 패키지 구매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하고 형님은 그 2줄 해드릴게요. 팬가입을 믿고 해줬으니까 2주 동안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1줄인데 원래 팬가입을 100개로 하시면 1줄을 드리거든요. 네. 마음이 감사해서 2주 동안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일단 분석 끝나고 말씀드릴 테니까 요건 일단 분석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요새 뭐 분위기 괜찮으니까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형님. 나중에 내가 쪽지 드릴게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얘기할 테니까 지금 분석에 집중해 주세요. 근데 이건 뭐가 하나요? 그리고 어제 뭐 떴노? 요미 지도 확실히 못하더라. 요미 지도 확실히 못해. 우리 기아랑 요미 승이랑 뭐 했는데 기아도 뭐 거의 이긴 경기. 다행이지. 그래서 덜 빡치는 거지. 오늘 뭐 가노? 그래도 나는 형들아 주니치를 못 간다 얘가. 근데 주니치보다 더 뭘 못 가는 게 뭐냐면 지금 요미우리다 요미우리. 그래서 이거는 언더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런 경험밖에 없어요. 그리고 토고의 피칭은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뭐 따로 설명할 건 없고 똑같아. 나카타 쇼에 이조다는 경기가 나와주고 있고 오카모토가 전혀 어제도 오카모토한테 마지막 4대1 찬스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니치가 이겨도 요미한테 빌미를 많이 제공을 했다는 거 봤을 때는 쉽지 않다는 거는 사실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니치 역배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고배당을 가는데 쓰는 거지 메인으로 가는데 주니치 역배랑 요미우리 쓸 수가 없고 그 다음 언더적인 측면도 어제 7.5 그리고 주니치가 이기면 3대2라든지 2대1이라든지 이런 꼴잡한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 투수랑 상관 안 하. 오가사하라, 다카시, 오노 그 다음에 웨인까지 해가지고 그런 모습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 어제 이제 불펜 웨인 2마리 로드리게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거의 잘해주는 편이다 보니까 언더적으로 양상을 많이 가져가고 있죠. 그 다음 주니치 타격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웨인 효과를 봤습니다만 지금은 그 새로 데리고 온 웨인마저도 지금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비시에도도 전혀 견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쿄다도 지금 뭐 빠졌다가 넣었다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시마랑 쿄다랑 같이 되는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 봤을 때는 저득점은 진짜 신앙인 것 같고 다득점이 이렇게 계속 나올 때만 그때만 좀 조심을 하든지 아니면 상대가 좀 다득점이 됐을 때 다득점을 접근해주면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미가 더 좋은 점은 언더축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토고가 좋은 모습을 돌아섰는데 또 주니치 전에는 아직 진작이 없다는 점 특히 뭐 또 홈에서는 진작이 없다는 점 요런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피칭이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죠? 스가노도 돌변을 해서 만들었던 주니치이기 때문에 스가노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데 8이닝을 먹게 만들었던 부분 봤을 때는 이거는 계속 언더 쪽으로 나와줄 거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표는 다 보내드렸고 지금 못 받은 분들은 방송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히로 노무라. 그 다음에 야쿠 다카하시. 그리고 어제 전체적으로 분석이 좋았죠. 그러니까 형들아, 포기 좀 그렇게 빨리 하지 마요. 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형들, 왜 이렇게 포기가 그렇게 빨라요? 그죠? 일본 야구니까 어제 언더 갖고 내 중요한데 막 언더 부러졌다고 그냥 그것만 얘기하고, 왜 내가 어제 뭐 언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나왔고, 그 다음에 야쿠르트가 역시나 뭐 이제 고민 끝에 제일 처음에 히로 역배를 받다가 바꾼 부분이 가장 컸던 이유가 구리 알렌이었죠. 요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무섭기는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야쿠르트를 안 볼 수가 있을까요? 과연? 지금 왜 요코가 지금 겁나게 치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봐봐요. 야쿠가 112경기거든요. 물론 그래도 한다고 봐. 약간 기아한데 밑에서 쫓아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1무 46패예요. 근데 확실히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는 건 아니야. 그리고 요코가 지금 107경기에 그 다음에 58승 페이스야. 그 47패야. 그러니까 패는 거의 같다고 보고, 여기 5승 올려보면은 바로 원사이드 경기. 지금 재밌어진 게 퍼시픽도 지금 경쟁을 소뱅이랑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 3위권도 예상을 하고, 좀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배당도 좋을 거고, 그런 식으로 접근될 건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야쿠르트를 안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노무라 카드 나왔을 때는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히로시마를 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변수로 발동이 돼버린다고. 콩차 4864님 추천 감사합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아? 이게 변수로 발현이 된다 이 말이야. 뭘까요? 히로시마를 지금 가장 안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야쿠르트가 되게 좋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이유일까요? 아니, 아키야마 쇼고예요. 아키야마 쇼고가 여러분이 초반에 이 새끼 1야에서도 못하네요 이랬잖아. 근데 그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고 그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된다거나. 근데 빈자리가 크단 말이야. 그리고 코주노라든지 기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비에서도, 그리고 오른쪽 우익수 노마도 계속 출전을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번부터 9번까지 쳐질 수 있는 부분들 많은 히로시마긴 하지만 동력을 조금 잃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도 타격적인 부분은 많이 가져가고 있어. 내가 말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중요한 1.2점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아키야마 쇼구가 없는 부분들이 조금 히로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가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오늘 야쿠르트 승이 좋을까요? 오바가 좋을까요? 아니면 야쿠르트 마인승도 가도 될까요? 한번 보자. 야쿠르트 마인 가면 야마 돌까요? 전혀 안 웃어주네 여러분들아. 야쿠르트 승만 가야 될까, 마인승가 가야 될까, 오바만 가야 될까, 아니면 안 가야 될까 이 경기를. 그리고 어제 제가 분석할 때 뭐라고 했나 여러분들아. 히로시마 언더 경기 분석할 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이거 언더 좋은데 왜 아무도 언급이 없고, 승패까지는 알겠지만은 언더 왜 언급이 아무도 없냐. 물론 좀 똥줄로 먹긴 했지만 이것도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경기가 아닙니다. 야쿠르트 승도 볼 수 있고 마승리도 볼 수 있고 우리 기마승리도 볼 수 있고 그냥 다득점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본 야구가 접전 끝에 경기가 많기 때문에 마인승을 안 가도 굳이 배당이 좋으니까 갈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는 형님들 야쿠르트 마인 안 가면 야마 돌아버립니다. 알겠죠? 야쿠르트가 이기면 압도하는 그런 경기야. 아키야마 쇼고가 없는 부분이 점수차가 1.2점이 더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라고 봐요. 요새 경기 찍어주는 거 히로시마 오버 볼 때 오버 보고 또 언더 볼 때 언더 보죠. 확실히 무섭긴 무서웠다 이렇게 다 빠지고 전력이 약화가 되고 있는데, 그다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단타바리 같은 경우는 되고, 그 다음에 출루라든지 팀 배팅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해주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히로는 타격 사이클이 그렇게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투수가 다카하신 부분, 노무라인 부분, 요게 가장 큰 그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요코 또 올라올 때 야쿠르트가 이런 경기 때 또 싹을 끊어버리는 부분들이 생기거든. 왜? 야쿠르트는 수입은 안 당해. 그러니까 뭐 초반에 원체 퍼포먼스가 좋았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무라카미도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무라카미 떠나서 또 시오미나 그 야마다 요거 가지고 결정이 나는 부분들인데 또 야마다 안 될 때는 또 시오미가 해주는 요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봐서 야쿠승에다가 마엔승에다가 오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엔을 굳이 갈 필요가 없었어요. 보이면 보인다고 이야기도 하는 편인데 요거는 마엔을 지금 1차전도 거의 마엔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거든요. 뭐 히로가 좀 마지막에 6회 넘어서 좀 따라왔던 모습이 있지만 거의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마인 경기였단 말이죠. 압도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1.2점대 싸움이 강한 거는 야쿠르트예요. 그래서 아키야마 쇼고가 없고 이 부분이 나중에 3번에 딱 걸릴 거라고. 보통 타순을 보면은 3번에 걸리는 확률이 많아요. 3번이나 6번이 찬스가 가는 확률이 많아요. 야구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다 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마인까지도 역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야마업 쪽으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야쿠르트 마인 안 가면 야마 돌아. 알겠죠? 당연 니온체 야쿠르트 마인 봐서 야마 도는 건 아니고 안 가다가 갔으면 뭐 이유가 있겠죠, 힘들아. 오케이. 기아도 이제 이 생만 딱 빼먹고 빠졌는데 그죠? 양인종이는 오바 신앙이 맞다, 힘들아. 다음에도 한번 놀자. 잘하든 못하든 5점을 줘도 힘들아. 승을 못 먹잖아요. 답답한 친구 아이가 맞지, 그죠? 너무 양현종 좋아하지만 양현종하고 김강현은 약간 그런 거다. 오탄이랑 후지나미를 비교하듯이 양현종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뒤바뀐 인생이에요. 후지나미하고 오탄 인생이 바뀌고 하듯이 양현종과 김강현이 말년이 완전 다르죠. 지금이 더 전성기죠, 김강현. 그래서 다득점 갈 거 그랬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나간 거 얘기하지 말고. 로메로, 그 다음에 한신, 니시. 근데 형들아, 지금 요코가 8회에 계속 점수가 나잖아. 우리 많이 물었잖아. 2번 안 갔잖아. 근데 어제는 갔잖아.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되겠냐? 아니, 배구는 아직 안 했어요. 배구는 요거 끝나고 할게요. 어떻게 되겠냐? 가면 되냐 안 되냐? 지금 투수가 중요하냐? 진짜 개 패급 아니면 중요하냐? 나는 2번을 안 갔어요. 그리고 요코로 돈을 빨아먹고 맛있게 빨아먹고 5연타까지 했고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요코가 이기면은 지금 타격적으로 미쳐있는 상황에서 했는데도 어제 언더 봤잖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힘들어. 그냥 계속 무는 거야. 그리고 어제 물론 내가 언더 상황이 나와서 피칭이 나와서 요코가 그 점수 이상은 안 하고 한신이 빵점이 나와서 언더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이 봤을 때 끝날 때 했다 요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그랬을 때 생각을 해봤어. 과연 언더 쪽으로 가서 요코를 지지거나 힘들게 할까, 아니면은 다득점 맞다이 쳐서 봤을 때 다득점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 그리고 로메로라 이 친구는 요코의 로메로 말고 지바의 로메로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외인 투수입니다. 외인 투수. 자국 선수들이 하마구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낫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평범하게 보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형들아, 니시 유키가 아닙니다. 니시 준야다. 알겠지? 니시 준야하고 니시 유키하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야. 니시 준야 같은 경우는 지금 ERA에도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볼넷이 많아졌어. 안정성을 보여주는 친구였는데 지금 볼넷이 상당히 좀 많아졌거든. 그리고 평균 투구수는 좀 많이 던져주는 편이야. 이닝히터적인 부분 보여주긴 있지만은 많이 던질수록 마이너스야. 왜냐면 지금 요코가 집중타라든지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항상 좋거든. 그래서 이게 꺾인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 왜? 아오야기랑 카드도 있었고, 그리고 저 마지막 경기 때 저는 심지어 히로 프렌을 봤었어. 그래도 요코 승을 히로 역배를 안 맞던 거는 그만큼 무섭다는 거지. 근데 그 두 경기를 그냥 이뤄내는 걸 보고 지금 또 연승을 하고 또 홈에서 또 다음 경기, 이거는 지금 홈 경기는 아니죠. 저기잖아, 저기 교세라 오세라도 저기 뭐고 오사카잖아,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또 홈의 연승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분위기를 계속 탈 가능성이 크다 보여지고, 한신은 언더가 맞지만 이 경기는 1점 내면 그냥 한신이 1.2점 내면 바로 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코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득점을 가세요.
내가 암만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한신의 기본 컬러에서 막혀가지고 요코가 안 될 거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질 수는 있어도. 맞죠? 저도 이상하진 않죠. 내가 봤을 때는, 그 니시 준야 카드라 봤을 때는, 아, 요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교세라 돔 오사카 요 부분을 감안을 해줘도 타격을 상당히 잘 쳤기 때문에 요거는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알겠죠? 요거도 이제 4대 0이다 보니까 어제 타격을 보면은 아 됐다 요만하면 됐다 한시 못 뽑네 이래갖고 좀 넘어간 부분이 있어. 만약에 타이트하게 들어왔었으면은 요거가 또 7회 8회 특히 8회 집중력이 좋고 다 홈런이나 장타에 2루타 그리고 팀 배팅 그리고 1점 차로 이기고 요런 부분이 좀 강하니까 여러분이 홈 욕구 하는 부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언더볼 경기는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한시는 언더 시장에 맞지만은 그리고 로메로적인 부분들 요거 투수 중에서 외인인데 가장 안 좋은 카드다. 왜? 로메로는 올해만 뛰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불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그렇게 좋은 선수 아니라고 봐요. 가끔 좋은 호투를 하면 그냥 그럴 수 있는 투수야. 그러니까 약간 LG로 치면 임창규 같은 그런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자세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1위를 노릴 거면 외인 투수의 그 정도의 애플러처럼 오늘 애플로 나오겠지만 그런 깜냥이 투수는 아니라는 거지. 맞죠? 왜? 올해만 보는 게 형님들이 해마다 보잖아. 로메로를 높게 봐줄 수 있어. 잘 봐야 중이 평균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요코 투수들은 평균성을 보이는 투수들이고 잘 나가는 놈도 없고 아예 못하는 놈도 없고. 근데 요새는 하마구치라든지 그다음 뭐 이마나기 쇼타도 더 발생을 해주다 보니까 타선 동력 받고 또 8에 집중해서 이기다 보니까 분위기가 확 올라버렸죠. 오케이? 그리고 한신 같은 경우는 외인이 또 쌈 싸먹고 있는 모습들 생기고 있고 또 리드오프 나왔는데도 빵점 얻어서 출루도 못했던 부분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카나오, 시마나오, 치카모토하고 토토하라고 요 부분은 괜찮아. 근데 결국은 이제 사토가 또 어제 또 안타가 하나도 안 나왔던 점 요거 그 다음 오야마 요런 부분 봤을 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인 득을 제일 못 받는 팀이 나는 라쿠텐하고 한신이라 봐요. 제일 득 못 받아요. 외국인 타자가 왜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팀이야, 이 팀은. 알겠지? 오케이. 자, 세이브. 오리스는 왜 없나요? 뭐, 하루 식었죠, 뭐. 그 다음에 치바 써졌기에. 그 다음에 7점 어제 이제 이 경기는 완패한 경기인데 한 점만 했으면 또 다득점은 뜰 수 있었던 그런 경기야. 근데 어제 지바 경기력을 오늘까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어제는 잘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패를 하는 거야. 왜? 내 예상 속에 있었던 그 그림이 와 생각도 못했어. 그러니까 뭐 호수비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뭐 타카베라든지 이런 부분도 몰아치고 질 수는 있는데 토노사키도 홈런이 나왔고 나카무라가 제일 안 좋잖아. 나카무라 홈런도 나왔어. 내가 토노사키가 탈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돼. 타격 메커니즘 난 토노사키 가장 좋아. 1번에 가든 6번에 가든 그렇거든. 그럼 된 거거든. 그러면 오늘 또 가면 돼. 뭐를 가면 되노, 얘들아? 응? 뭐를 가면 되노? 세이브승을 오버를 또 안 볼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몰이라든지 겐다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했었어도 갔을 건데 어제 그 투수 누구냐? 그 중간에 나온 놈 누구야? 가라카와하고 그 니시노 여기 깜짝 카드에 말려버렸어. 미마까지도 1실점 알겠어. 근데 뒤에 불안하니까 터질 수 있다고 보거나 게레로라든지 가라카와라든지 가라카와도 뭐 조금 던지고 말았는데 그것도 8개 던졌지만 공략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나는 그게 그냥 일시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요. 지금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지바도 외국인 다 빠져가지고 이노우에가 그러면 그 돼지 역할을 해줘갖고 홈런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위협적인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지바를 가도 답답하게 될 거야. 그리고 가도 오바밖에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내가 오바밖에 얘기를 안 했을 건데. 그래서 오기나 타카비 여기 호수베라든지 기동력이라든지 또 지바가 또 도루적인 측면은 좋은 팀이긴 하거든. 근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장타를 쳐서 이렇게 뭐 팀 배팅을 해서 뭐 좀 길게 가지고 어제 뭐 그 소프트뱅크처럼 뭐 장타를 해서 또 3루로 진루를 시켜주세요. 이런 부분이 기대되는 부분은 없어. 마츠카와는 거의 수비형 포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제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제 뭐 오바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라이도 이제 변태적인 모습들 나왔지만은 좀 빨리 내려갔고
그래서 나는 투수나 뭐 어제 또 나카무라 토노사키 요새 제일 잘 치는 토노사키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세이브 가서 많이 먹기도 했고 다득점의 컬러는 계속 나와준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넨팅이라든지 야마카라든지 그다음 아이토라든지 그다음에 뭐 겐다라든지 1번부터 7번까지 한 6명, 7명 정도는 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다 보니까 기동력으로 승부하는 지바냐 아니면 불펜이 약간 지바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불펜을 뭐 평균적으로 해주고 그래도 칠놈이 많고 해결사가 많은 세이브를 갈 것이냐 그리고 히라이를 또 빨리 내리는 또 감독의 그런 또 좋은 판단들 요런 거 봤을 때 또 기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독이 센스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한번 기대를 해본 거야. 물론 우리는 세이브 승을 안 갔지만은 그래도 세이브가 이겼으면 좋겠. 왜냐면 어제 많이 맞았으니까 맞죠? 왜 세이브까지 맞았으면 거의 뭐 다 맞았잖아. 어제 공지 한번 봐봐요. 근데 그런 부분 봤을 때 또 운영은 또 잘 하구나. 왜냐면 또 불펜이 있으니까 세이브 불펜들이 괜찮잖아요. 씁니다라든지 뭐 어제 패전을 하긴 했지만 어제 좀 뭐 지바가 그 평균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야. 에버리지가 나오면 소프트뱅크랑 비비는 부분 챙기고 지바 프렌도 가고 그랬죠. 상승적인 측면. 근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순위도 그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알겠죠? 그래서 원래 지바는 꾸준함이야. 원래 지바는 뭐 스타가 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뭐 그것도 없다면은 어제 이긴 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 또 지바하고 소프트뱅크가 붙었을 때는 최근에 거의 5점, 6점 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은 바로 오버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투수 스즈키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바에서 선수 언급할 거는 사사키하고 그다음 다네이치하고 그다음 오지마 하고 오지마 타지마 갑자기 헷갈린다. 그다음에 미마 말고는 나머지는 거기서 거기고 잘해봤자입니다. 왜? 대부분 얼라거나 얼라급에서 볼 선수 없어요. 지바에서. 그리고 데뷔하고 대부분은 그냥 평이하게 갔어요. 근데 뭐 잘할 것이다. 요거는 걘 또 찍어야 되거든. 그리고 스즈키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친구는 니오네메도 있잖아. 대부분 못합니다. 사람들이 일본 야구 좀 배팅한 사람들 알잖아. 스즈키란 이름 뭐 망학겼는지 모르겠는데 지바든 뭐 많잖아. 스즈키 개 많잖아. 제일 많은 게 스즈키. 그 다음에 뭐 또 뭐고 뭐 있잖아. 이름 똑같은 거. 대부분 보면 거의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언급할 거 없고 다네이치, 사사키, 미마 요 카드만 가장 그나마 믿을 수 있고 제일 믿을 수 있는 건 다네이치하고 사사키도 요새 불안하죠. 그러니까 투적인 재미는 못 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어찌 보면 미마가 제일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봤을 때는 그래서 나는 나머지 투수는 마츠모토는 필요가 없죠. 마츠모토는 이오넴 전에 그 알제고 해가지고 그때 그 연장까지 갔었죠. 좀 아쉽게 졌지만 그때 세이브 타선이 완전 좀 물타서 대충 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퍼포먼스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수를 보든 타자를 보든 지바를 깔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지바를 갈 거면은 우리가 좀 답답해야 된다. 약간 주니치 배팅하듯이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배팅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죠? 지바는 오버적인 측면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동력 도루는 좀 잘합니다. 알겠지? 도루 시도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반도 스포츠 라쿠텐. 자, 어제 나랑 방장 봤던 우리 전설의 용사들 방장 뭐 보겠노? 방장 깔끔하게 패스하겠지. 와, 진짜 1년 징글징글하다. 지금 야쿠도 진짜 그렇지만은 형들아. 혹시 저 외국 사는 형님들은 미안한데 뭐 어쩔 수가 없다. 왜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기 자국을 사랑해라 이 말이다. 애국자가 돼야 된다 형들아. 이거 뭐 볼 거고. 근데 투수는 또 카마테에다 반도 스포츠 나왔네. 자, 소프트뱅크도 얘기할 사람 없죠. 센가. 그 다음에 히가시야마. 그 다음에 센가 히가시야마 와다 아니고 레아 아니고 그 다음에 카사이 아니고 없어. 반도 그냥 오선발이야 오선발. 오체키는 근데 뭐 고아남 때문에 없고. 알겠죠? 그래도 나는 이긴다 봐요. 라쿠텐이 출루가 더 많았어요. 나는 이제 오버가는 입장에서 라쿠텐은 존나게 원했는데 라쿠텐 단타발이 나왔거든요. 그 스미탄이 대타 아니었으면은 점수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1위랑 지금 별로 물론 라쿠텐도 3위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근본 있는 팀을 찍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기를 11회까지 본 입장이니까 개인적인 자살은 감정이 아니고 그냥 누가 봐도 기대되는 게 딱 야나기타라든지 한 개만 치라. 내가 누구한테 더 기대했어? 소벤 그냥 몰아쳐서 말루여서 물론 카이가 그 이상한 진로 같은 거 하긴 했지만 이 기대되는 게 이쪽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소프트뱅크 안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경기는 저득점도 나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투수가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이마미하고 맘마미하고 그 다음에 또 미몰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리드오프 홈런도 잘 치고 컨디션이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은근 출루를 잘 못했어. 이상한 볼 많이 치고 전체적으로 그랬거든요. 소프트뱅크 타자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는 풀에는 해줘야 돼. 배당이 났더라도 혹시 물 사람은 물 수 있는 경기고 아니면은 언더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다 봐. 근데 반도가 그래도 보여준 게 훨씬 많죠. 카마트 이 친구는 로테이션이 잘 안 들어오는 친구고요. 그래서 나는 소프트뱅크 역배승이 프랜스의 언더. 그냥 어제 경기 보면은 한 경기 보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은 뭐 타격하는 거라든지 소프트. 왜냐면은 내가 1점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유심히 본 경기 아니야. 뭐 나머지 경기도 다 봤지만은 그렇게 봤을 때 투수의 의미보다는 타격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언더가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아니면 소프트뱅크 혼자서 오버내야 되기 때문에 언더도 좋다 생각합니다. 라쿠텐이 제가 항상 해마다 얘기하지만은 평균 득점이 2.5나 3.5예요. 내가 그 이유를 왜 얘기하냐면 1점은 더 뽑으면 이길 수 있거나 1점만 더 뽑으면 프렌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해서 해요. 그래서 니오넴, 주니치, 프렌, 라쿠텐 프렌이 주니치, 니오넴의 뭐 프렌에 비교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만치는 않은 많은 놈들이에요. 알겠죠? 안 내려면 지독실이 안 됩니다. 알겠죠? 저는 반도도 그래도 좀 무난한 편이긴 하다. 근데 특급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상대가 지금 라쿠텐이다 보니까 타치미가 없는 부분도 크다. 제가 항상 지금 라쿠텐 이야기할 때 타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타치미가 좀 없고 있을 때 또 유기적으로 1번부터 9번까지 잘 돌아간 모습이 생겼는데 지금 그 모습이 좀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상당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 정리하자면 주니치 경기는 그렇게 좋은 경기 아니고 차라리 언더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요미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 토고의 피칭만 좀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주니치 족 같으면 안 가도 되죠. 왜냐면 제가 이틀 전에 주니치 경기 가볼만해서 찍어줬더만은 아예 택도 없는 결과가 나왔죠. 뭐 마인을 당한다든지 그래 돼버리죠. 그래서 그래 생각하고 그다음 요코는 계속 물어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 어제 언더 본 이유는 이제 했지만은 한신이 빵점 내는 바람에 언더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다음 세이버 같은 경우는 오바도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일단 선발 차이 그 다음에 뭐 타선 불펜 기대되는 거는 세이브 쪽이다. 그리고 지바 볼 수 있지만 지바 갈 거면은 스즈키가 호투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동반돼 가지고 어제처럼 뭐 5대2로 괴롭히고 4대2로 하고 뭐 점수 못 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득점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바 볼 거면요. 스즈키는 명확해요. 왜 맨날 나오는 게 있고 표적 등판 나오는 것도 있고 불펜 해가지고 뭐 불펜 대회 할 때도 나온 적 있고 데이터가 꽤 있는 편이야. 근데 봤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인 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상당히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 아시겠죠? 그다음 반도랑 라쿠텐은 어제 경기 보면은 답이 있다. 한 경기 보고 판단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어제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카마다가 터질 가능성이 더 크다 보고요. 커진다면 소프트뱅크 역배나 프렌이나 아니면 언더 중에는 역배나 언더 중에는 하나 떠야 되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뱅크를 보면 오바를 볼 수도 있겠죠. 대량 학살을 해갖고 카마타는 아무것도 별 볼일 없는 투수니까 스즈키랑 카마타는 거의 뭐 패급 수준이라 보면 되거든요. 5선발 중에서도 약간 6선발 7선발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뭐 선수 스태투스는 약간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라시마보다 다 근데 가라시마라든지 또 누구 뭐 있잖아 막 잠깐 나온 선수들 그것보다도 더 활용도가 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제 뭐 세이브 경기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경기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평균성을 보여줬던 그런 데이터가 아니야. 근데 평균성을 보이면 지바 잘한다 합니다. 지바 이렇게 몇 경기 동안 하네요. 그리고 저번에 이랬네요. 근데 어제 하루는 했다고 그게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경기는 아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이브 못한 거죠. 4점을 못 뽑아서 따라붙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이제 그 불펜 투수들 전혀 공략 못하는 그런 모습 나왔는데 세이브가 뭐 3년 전 하면은 다 말아먹는 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처음 보신 분들은 업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도 주간 잘 먹을 수 있도록 할게요. 업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아프리카 보시는 형님들도 업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표는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년 녹화 끝.